만나면 좋은 친구 MBC. 필수! 고등학생 자녀가 서울 강남 고급 입시 컨설팅 학원을 오갈 때 관용차와 보좌 직원을 동원하고 있는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 14명이 정책 연구를 수행한 것처럼 공문서를 꾸며서 국회 사무처로부터 입법 및 정책 개발비 3,300만 원을 빼돌렸다는 건데요. 부산경실련은 오늘 부산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국회의원 18명의 자질을 평가한 결과 전국 최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유세할 때 보면 정말 국민의 일꾼으로서 많은 일을 성실히 할 것처럼 어필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적표를 보면 시작은 창대했으나 그 끝은 미약하였다. 뭐 이런 말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부산 대구 국회의원들의 지난 4년을 좀 더 자세히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관련된 국비 시리해서 총 제가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이 2,140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앞으로도 내가 관여된 게 확정된 예산까지 따지면 거의 몇천억 조가 넘을 수도 있겠죠. 이 황령 제3터널을 뚫었는데요. 참 이쪽에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당의 박재호 의원님은 마치 자기가 이 사업을 따온 것 마냥 황령 3터널 관령 이래가지고 붙여놨더라고요. 우리나라 의정부의 굉장히 코미디라고 보는데요. 내가 어느 언론에 인터뷰를 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을 따왔다. 마치 모든 것들을 혼자서 다 했는 것처럼 치적을 홍보하고 뻥튀기 했는 그렇게 과잉되게 하는데 그게 검증된 바는 전혀 없는 거죠. 사실은 임팩트도 크게 없는 것들을 마치 대단히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는 숟가락 얹기, 자기가 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정부가 그냥 자기도 그냥 얹혀가서 한 그런 예산을 뭐 확보한 거거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거는 구청장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자기 지역구의 그
좁은 이해관계만 충족시켜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부산이라고 하는 전체 공동체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걸 넘어서서 대한민국도 바라봐야 되는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정책 접근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거의 저는 정말 기억할 만한 걸 찾기 어렵다. 지역에 예산을 따온다, 뭐 도로를 놓겠다, 뭐 병원을 짓겠다, 기업을 놓겠다 하는 거는 이건 아마 7, 80년도에 공호신 막걸리 선거 매표 행위 뭐 그런 것의 연장선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공약들이 잘 지켜지는가? 그럼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안 지켜졌던 대표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대표로서의 공약들을 좀 튼실히 좀 내줬으면 좋겠다. 지금 저희가 21대 부산 대구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 평가서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공약 이행 평가서를 의원들 스스로 해서 제출한 거라면서요. 여기서 네, 힘이 쭉 그렇습니다. 빠지네요. 뭐 이러한 공약 평가 시스템은 이제 정치 선진국에서도 하는 일반적인 방식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이런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의원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너무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한다는 비판도 있고요. 또한 의원들이 이제 직접 자료를 소명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미참여 시 평가가 어렵고 네. 본인들이 본인의 공약 이행을 정직하게 답변하지 않고 부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른바 내건 약속들. 이건 간에 국민과의 약속을 또 얼마나 지켰느냐가 또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공약 이행 평가를 그래서 빅벙커가 직접 해봤다고요? 우리 식대로 해본 거예요. 네네. 네. 의원 스스로 평가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요. 보궐로 들어오신 분은 이제 시간상의 네네. 노동이기 때문에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민과의 약속을 절반 조금 안 되게 지켰다 이런 결과가 이제 나온 것이죠. 공약들을 근데 보다 보니까 예전에 저 양 사무총장님 했던 말들이 떠올라요. 공약 자체가 질이 좋은지를 봐야 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공약은 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역 개발에 치중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산 대구 국회의원 공약 평균의 90%가 지역 개발 공약이거든요. 지역 개발을 하나도 또 넣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역과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부산 시민의 삶의 질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공약을 내는 국회의원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대구, 부산 다 지역 소멸 지역이고 대학도 위기고 상권은 몰락하고 있고 청년은 떠나고 출생률은 낮고 이런 문제를 왜 해결하는 공약은 없는지 정말 표를 어디를 찍을지 4,700만 원을 어디다 행사할지 좀 잘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더욱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바람을 좀 가져보고요. 공약 이행평가 얘기하다가 보니까 순간 떠오르는 거 있어서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길 가다 보면 왜 현수막 그 플래카드 걸려 있잖아요. 국비 얼마 확보. 각각 다른 분들이 얼마 확보했다고 써 있는 거 엄청난 숫자가 있거든요. 그거를 다 더해 보니까 어느 한 시도가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야.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통과하면 본회의 통과하면 바로 다 문자 보내잖아요. 네. 다 너도 나도 다 국비 따왔다고 정말 따왔다. 예, 문자들을 예. 보내는데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2024년 예산 국비 확보를 홍보하는 의정 보고서와 카드 뉴스들을 이제 확인해 봤습니다. 부산에서는 부산 북구 강서구 을 김도읍 의원이 가장 많은 1조 2,283억 원을 확보했다고 했는데요. 좀 쉽게 체감할 수 있게 좀 비교해드리면 부산시 북구와 강서구 두 개 구의 24년 한 해 예산을 합한 게 1조 942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자치구 한 해 예산보다 더 큰 액수의 국비를 따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처럼 단위가 큰 사업을 포함돼서 뭐 그런데 이 가덕도 신공항은 거의 국가 사업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계획되었던 거고 본인 성과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이제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다 합치면 뭐 어마어마하게 된대. 대구는 어때요, 그러면요? 대구에서는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고 주장한 의원이 3,441억 원, 홍석준 의원인데 여기에서 대구 산업선 철도 국비 2,419억 원. 따왔다고 했는데 예. 김상훈 의원과 겹치는 예산. 김상훈 의정 보고서에서 이 예산을 따왔다고 그랬고 그럼 누가 따온 거예요? 도대체 같이 따왔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알리지 않고 마치 본인의 성과처럼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총선이 오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좀 공을 부풀렸다는 지적들이 예. 있고 이런 게 지금 거의 몇십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기 때문에 고쳐지지가 않고 관행처럼 관례처럼 막 국비 따온 게 최고의 의정 활동인 것
것처럼 근데 이게 안타깝고 공약이 됐었으면 공약이 이행이 됐고 국비를 그렇게 지역별로 다퉈왔으면 사실 뭐 낙후되거나 지역이 소멸되거나 아니면 뭐 지역에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걸 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정말로 누가 했는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근데 저희 막내 작은 아버지가 이제 86 아시안 게임을 당신이 유치하셨다고 했는데 동네에다가 근데 워낙에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달변이셔서 동네 분들이 86 아시안 게임을 우리 막내 작은 아버지가 유치한 걸로 알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농담처럼 한 얘기지만 허황된 얘기인지 이제 알죠. 근데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겪다 보니까 그냥 하면서 이제 같이 묻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금액이 말이 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부풀려진 선에서 우리가 쭉 보아왔기 때문에 비록 숫자일지언정 이게 줄어들면 우리도 서운해 괜히. 그게 실질적인 것일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습관부터가 우리한테도 좀 문제가 있다.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그 현수막 그 예산에서 그 국회의원들 예산 국비 따온 것뿐만 아니라 그 시의원들, 구의원들 공약 뭐 산책로 조성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막 국회의원들이 그 단체장 마냥 무슨 뭐 동네 작은 사업 따왔다고 뭐 얘기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게 안 보입니다. 21대 그 공약 볼 때도 이게 구의원 공약으로 돼야 되는지 시의원 공약인지 시장 공약인지 너무 헷갈리는 공약이 그 얘기 많았었어요. 또 나누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 공약 예산 다 더하면 1,000조가 넘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드는 생각이 국회의원들이 참 민심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민심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민심을 돌아서게 하는 행보를 보이는 의원들이 또 계세요. 그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어머님 얼마나 오랫동안 농사를 여기서 계속 그럼 해오셨던 거예요? 우리 여기서 한 30년 됐는데 30년 정도? 30년 붙였어요. 아 그러면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집주인이 여기 땅 주인이 와서 못 봤어요. 땅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예. 직접 자기들이 농사를 지으러 온 적도 없고요. 예. 그럼 여기 혹시 땅 주인이 그동안 누구였는지도 어머님 모르세요? 아, 전혀 모르세요? 예. 요 옆에 그 농지 땅 있잖아요. 거기에 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올라와 있던데. 땅 전부 다 건설 회사는 매입한 거 그게 전부 다예요. 11년 당시에 이게 살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여기? 다 이거 뭐 주택건설 여기 양산에 연고라든지 이런 거 뭐 없는 상태에서 샀다면 네. 뭐 농사 짓고 다닌 것 같으면 뭐 그렇죠. 뭔가 정보를 얻다든지 무슨 의도로 그 사람이 샀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농지가 아닙니다. 농지가 아니라고요? 대지입니다, 대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곳인가요, 거기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6도 1하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증명을 받지 않는 사람이 농업 병력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유할 수 있는 토지였다라고 돼 있고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이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뭐 농지법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저희가 소명을 했고 명확하게 그 권익위에서 전수조사에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아니다라고 확실히 답을 받았었어요. 실제 고온으로 사용될 부지도 아닌 것 같은데
시에서 또 많은 재정을 투입을 해서 아주 작은 땅을 이렇게 매입하는 데 대해서 좀 재정 사용에 부당하다음을 좀 말씀을 드렸고, 또 수용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부지가 아예 자투리 땅이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로서는 많은 손해를 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소송이 이어져 왔던 겁니다. 농사를 너무 나무 경작하고 있는데. 나무를 경작하고 계신다고요? 예, 그 나무 신분사 하고 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기억나는 화면들도 꽤 많고 그랬었어요. 지난 방송에서 국회의원 소유 토지와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땅 중에서도 이제 농지는 특히나 이제 투기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그 당시 했었는데요. 농지는 농사를 짓는 게 이제 원칙이죠. 근데 이제 2023년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 부산 대구 국회의원 중에 농지를 가진 의원이 부산은 서병수, 또 이현승, 김희곤, 박수영, 김도읍, 하태경, 이주환, 전복민, 정동만 의원이 있었고, 대구에서는 류성걸, 임병원 의원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눈여겨볼 게 지난 방송에서 언급했던 의원들이 여전히 그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또 현장을 가봤습니다. 예, 가셨더라고요. 보니까는 지난 방송하고 계절만 달라졌고 똑같던데요. 네, 먼저 이제 정동만 의원의 이제 기장군 일광면 농지는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농사는 안 짓고 있었고요. 당시에 이제 공시지가가 7억 2천만 원이었는데 2023년 기준 공시지가가 9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약 3년 새 2억 원 이상 오른 겁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죠. 네. 영상 보니까 예전 방송 내용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전복민 의원도 기장 장화업 소재 땅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농지는 아니지만 전복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국회의원 되고 나서 아버지가 출연하시고 그래서 국민들이 다 놀라는 장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냐면 부산 송도 경치가 정말로 좋은 곳에 용도를 변경하고 고층의 주상복합을 지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좀 씁쓸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땅이 이제 방송 당시에 이제 양 사무처장님이 언급하셨던 이제 부산에서 아주 핫한 곳, 그 송정동 이주환 의원 소유 땅이죠. 이제 농지이긴 한데 마찬가지로 이제 농사를 짓는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이제 나무만 몇 그루 이제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땅에 부산시가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부산시가 이 땅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이 의원 측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글쎄요. 이주환 의원 측에서 이제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땅을 내놓을 수 없다.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은 부산시가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하면서 이제 땅을 내놔야 되는 처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의원 측은 패소 뒤에 이번에는 이제 보상비가 너무 적다.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원래 이제 보상비가 87억 원 정도로 책정이 됐는데 이주환 의원 측에서는 그거로는 부족하다.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시의원 출신이에요. 시의원은 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좀 시민들한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 공간을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지금 87억 이 정도만 해도 정말 많은 돈 같은데 더 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그건 그거고. 아, 예.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개인의 어떤 재산을 그죠? 행복 추구권의 범죄에 들어가지 않나요? 넓게 보면? 공적이 우선하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나 공공의 이익은 너무 또 외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측면을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리고 토지 소유 관련해서 또 문제 제기된 건이 있습니다. 부산 백종원 의원은 출마 당시부터
본인과 장남이 소유한 토지가 논란이 되는데요. 2011년 여름에 양산 어곡동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한 해부터 해당 부지에 어곡동 도시개발 사업이 고시되면서 당시 시의원이었던 백 의원의 부당이익 및 투기 의혹, 매입 자금의 축적 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가 됐었어요. 결론은 어떻게 났나요? 의구심이 해결하기 전 네. 2022년 해당 토지를 매각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종전가 이제 5억 7,800만 원으로 양산시 어곡동 소재의 땅을 2022년 매도한 값이 16억 원이었습니다. 차익이 10억 원 이상 난 거죠. 일단 이 부분은 부동산에서 저희가 토지만 좀 살펴본 거고요. 가장 국민들이 또 이제 관심 있어하는 것이 환금성 1위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자, 21대 부산 대구 국회의원들이 소유한 재산 조금 범위를 넓혀서 또 살펴보도록 하죠. 국회의원 입장에서 어쨌든 축소를 시켜야 되니까 특히 뭐 부동산 가격이 되게 오르는 그런 시점에서는 시세 차익이 엄청나게 날 거 아닙니까? 꼼수라고까지 표현하는 건 좀 너무 비하하는 거지만 그래도 부적절한 거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거래가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신고 시점의 실거래가라고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반 국민의 상식선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지켜질 필요가 있는데 이게 뭐 명확하지 않다라고 해서 되게 가장 낮은 수준의 그래서 자기 재산의 어떤 변동을 숨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도덕적으로는 되게 지탄받아 마땅한 거라고 보는 거죠. 조 기자님, 네. 반포대장.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반포대장. 와. 이 반포 레미안 원 베일리는 이제 분양 가격이 평당 5,6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하면 분양 당첨이 되는 순간 2배 가까운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또 아파트로 불렸습니다. 예. 실제 현재는 시세가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거든요. 근데 이제 30평형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면 이제 그 당시 이제 20-30억 원 정도 차익은 그냥 볼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반포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건데요. 2023년 이원승 의원이 신고한 아파트 신고가가 20억 원이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아파트 지금 같은 평수가 한 50억 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자, 앞서 토지도 그렇고 뭐 아파트도 그렇고 21대 부산 대구 국회의원 중에 부동산 재산의 비중이 꽤 큰 의원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부동산 구입을 위한 금융 채무도 포함된 액수이긴 하나 보유한 부동산 금액만 보고 비중을 좀 계산해봤는데요. 예. 부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가장 큰 의원은 안병길 의원이었습니다. 재산 55억 원에서 부동산이 81억 원으로 전체 재산의 147%를 차지했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요, 부동산 재산이 많다는 게 뭐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재산이 많다는 것만으로 문제는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특혜 의혹은 없이 재산을 취득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국회의원을 하면서 자신의 재산
관련 있는 제도와 법을 마련하기 위해 열일 제쳐놓고 혹시 활동을 하지 않았냐. 특히 이제 빅벙커에서 방송하는 이런 내용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짚어야 될 게 의원들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액수가 진실이 아니라는 건데요. 신고가와 실제 시세 차이가 워낙 이제 크게 나기 때문입니다. 현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에서는 이제 부동산 재산 등록 시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 금액 중 더 높은 가액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의미하는 실거래 금액이라는 게 국토부 실거래가 이 개념이 아니라 그 아파트를 처음 구입했을 당시의 액수, 실제 구입한 액수를 의미하는 거여서 이제 공시가가 늘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구입했을 당시니까 그렇죠. 그 예전 시간이 거니까. 지나면서 이제 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이제 공직자들의 실제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소유한 아파트의 공시 가격과 실거래가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예,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가장 차이가 많이 난 건 이제 앞선 영상에서도 봤듯이 그 부산에 이제 이현승 의원이 소유한 반포동 원 베일리 이 아파트가 무려 32억 453만 4천 원이나 차이가 났고요. 부산의 경우 이제 김미애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회의원의 부동산 신고가가 실거래가에 비교해 매우 낮았습니다. 이제 공직자 재산 공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거는 간단합니다. 요거 이제 적어서 낸 금액대로 국민 중에 누가 손을 들면 그대로 팔아야 돼. 그렇게 하면 돼요. 얼른 사겠죠? 그대로 얘기하면. 좀 많이 오른 건 알고 있었지만 요 신고하는 요런 약간의 트릭 이런 것까지 포함되니까 정말 차이가 크네요. 그죠? 네,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는 곳은 아무래도 수도권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실거래가 차이가 가장 크다고 나타난 부산 이현승 의원, 대구 주호영 의원은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그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명색이 부산, 대구 지역구로 뽑히는 의원들인데 부산, 대구가 아니라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는 전세로 살고 서울에만 자가가 있는 거죠. 국회의원이 이제 본인의 지역구 해당 지역에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은 지역에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지역을 잘 이해하고 대표를 할 수 있는지는 지역민이 좀 의구심을 가질 필요도 있는 건데. 그거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자유니까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는 결국 국회의원의 지역 밀착도인데 그렇게 지역에 밀착하지 않고 자기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예컨대 표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거는 그런 것들의 옥석은 결국 유권자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거는 스스로 그렇게 지역 밀착적인 그래서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민들하고 애안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만드는 실거주가 아닌 시세 차익을 노리는 어떤 그런 불로소득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실거주 중심의 이런 부동산 보유가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이런 노력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인가는 또 두 번째 차치하고 대구, 부산 국회의원들 중에 누가 제일 부자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약간 살짝 궁금한데. 네, 이것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부산 국회의원 중 가장 부자인 의원은 전복민 의원으로 2023년 기준 재산이 559억 1,677만 2천 원이었고 그 다음으로 백종원 의원이 297억 3천만 원, 이주환 의원이 88억 890만 원으로 뒤따랐습니다. 대구 쪽은요? 2023년 기준으로 가장 돈이 많은 의원은 이인선 의원으로 재산이 68억 4,085만 3천 원이었고 그 다음은 추경호 의원이 44억 5,700여만 원, 또 주호영 의원이 41억 8,600여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재산이 많은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문제가 아니죠. 네. 당선 후에 이제 재산이 얼마나 어떻게 증가했는 거는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그래야 국회의원이 직위를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는지 좀 조사를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재산 그 증가액부터 살펴보면 부산에서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회의원은 안병길 의원으로 4년간 증가액이 무려 27억 9,942만 9천 원으로 103% 증가했고요. 재산이 두 번째로 많이 증가한 김도읍 의원의 경우에는 17억 1,603만 5천 원이 늘어 2020년 대비 47%가 증가했습니다. 대구를 보면 가장 재산이 많이 증가한 의원은 추경호 의원입니다. 증가액이 12억 5,083만 1천 원으로 2020년 대비 39%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쭉 나눈 얘기들을 보면은 지난 4년간 부산, 대구의 국회의원들은 과연 국민을 위해 노력했다고 그리고 잘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제 정당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이제 정당 차원에서 이제 국회의원들 공천할 때나 중간 평가할 때 면밀히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현역은 컷오프 20%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기준과 평가가 정말 제대로 됐는지 정말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룬 내용들로만으로라도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의원들 평가를 해서 그게 공천 점수로 이어지게 하는 거는 정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당 관리 시스템이 조금 더 온전하게 작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양당 치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예. 네. 자, 성적을 매기기 위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보면서 서서히 점수가 이제 그 매겨지는 것 같아요. 지금 채점들을 엄청 오랫동안 이제 하셨는데 요걸 그래서 오늘은 한 줄 평을요. 수미양가로 한 다음에 쭈루룩 이렇게 한 줄 평 이어가는 거. 자, 우 박사님. 평균 이야기도 했지만 국회 방송 보면 존경하는 땡땡땡 의원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래 어원은 그 의원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 의원을 뽑은 그렇죠, 예. 국민들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그런 거죠. 존경하는 땡땡땡 의원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국민들한테 존경받는 의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미를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어떤 공약을 평가하고 하는 거는 일종의 고용 계약서를 저희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렇죠. 예. 이렇게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4년 전에 과연 이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이 됐느냐라는 그 유권자로서 우리 스스로의 잘못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국회의원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를 주고 미를 받는 거네요. 저는 양으로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사회적 약자, 서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영업자는 더욱 힘들어졌어요. 그럼 자영업자를 위한다는 지역화폐 예산 계속 줄고 있어요. 잘 못한 거죠.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전세 사기로. 표도 주고 월급도 주고 재산도 증식해 줬지만 국회의원은 먼 곳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22대 총선 이제 2024년 4월 10일입니다. 투표까지 이제 뭐 두어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로 국민의 세금으로 높은 연봉과 각종 혜택과 지원을 받습니다. 국민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힘들게 번 돈 거둔 거잖아요. 300분의 총무님들이랑 같은 건데 그 돈값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총무님들이 뽑히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빅벙커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